오늘 수업은 도함수의 활용에 들어가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할 겁니다. 이제 도함수는 다 배운 거고, 도함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합니다. 약간의 복습을 하자면 이제 그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우죠. 우리가 도함수 배우기 전에 미분계수에 대해서 배우고, 미분계수 배울 때 미분계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어떤 함수의 어떤 점에서 변화 정도를 뜻한다 그랬어요. 순간 변화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접선이라는 것은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게 좀 낫겠네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함수 y는 fx라는 함수, 점 a, fa를 지나고 f'a를, 즉 미분 계수를 기울기로 갖는 직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제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 번 했었는데,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중심까지의 거리를 많이 이용해서 하죠. 그런데 이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F'A는 그 기울기 미분계수이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어디서? 직선에서. 이건 항상 어때? 일정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미분 계수값이라는 거와 그게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나타나는 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 값이다. 이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하면 이제 흐름대로 가면 돼요. 이건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여기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워낙 이제 원이라는 도형이 특이한 도형이기 때문에 세 가지 규칙을 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많이 풀라 보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첫 번째 확실하게 이제 규칙을 정해야 돼요.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문제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주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한 점, 함수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즉 a, fa가 주어질 때, 이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주어졌다는 건 함수가 주어졌다는 거고, 이 함수에 우리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y'은 f'a를 x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기울기는 f'A 값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했어요. 자,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기억하시죠? 직선은 y절편과 기울기를 알면 구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울기와 한 점을 주어진 경우. 굉장히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바로 이 경우예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두 점이 주어져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직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기울기를 알았고 한 점을 알았죠. 이렇게
기울기도 알아냈고 한 점도 알아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직선의 방정식 파트를 잘 기억해서 우리는 y에서 y 빼기 한 점 fa 이렇게 하죠. 기울기 f'A x 빼기 x점 이렇게 하죠.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은 한 번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은 하고 쓸 때는 y는 y 빼기 y는 f'A의 x 빼기 x값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함수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함수 위에 한 점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함수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어요. 하나. 그래서 하나를 그리게 될 거고, 이런 문제가 첫 번째 형태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쓸까요?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럼 기울기에 대응하는 값이 뭐다? 그렇죠. 미분 계수죠. 그래서 f'x가 m이 되도록, 요 값이 되도록 우리는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면 x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는 기울기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하나 주어져 있다. 이런 기울기입니다. 이런 기울기가 생기는 그런 그 기울기의 값을 갖는 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정식에서 x1점, x2점 이렇게 찾아내요. 그렇죠?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 우리는 그 값을 알았으니까 이 값을 대입해서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x1, fx1, x2, fx2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뭐로 정해져 있어? 기울기는 이 m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뭐 f'A라고 표시 안 해도 되죠. f'x1, f'x2가 다 같은 값이에요. 이 값을 갖는 근을 구한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지나고 이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를 이제 첨자를 써서 1, 2, 3, 4니까 n자로 붙여서 씁시다. 그러면 y에서 y값 빼고는 기울기 x에서 x값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알겠죠? 예제를 좀 풀어줄 거예요. 좀 한번 봅시다. 그냥 이건 규칙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아니면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들이죠.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좀 까다로워서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함수 밖의 한 점. 이건 뭐라고 놓을까요? 함수 밖의 한 점. 여기 뭐 b라고, 알파라고 놓을까? b라고 놓을까요? b. 아니, b.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게 조금 PQ라고 할까요? PQ라고 합시다. 보통 문제에서는 이제 A, B라고 하는데 저기 A를 썼으니까 이건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P, Q. 함수 밖의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라고 합시다. 자, 이건 이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밖에 이렇게 한 점이 있어.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쵸?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이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1번 함수 위에 한 점. 이게 원의 방정식하고 좀 차이점이에요. 원의 방정식은 그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라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함수 밖에 한 점은 함수 위에 한 점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 점을 임의로 이렇게 t, f, t라고 놓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 t, q를 지난다. 로 푸시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함수 밖에 한 점의 접선의 방정식은 함수 위에 한 점, tft라고 놓고 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pq를 지난다 라는 형태로 풀어내시면 돼요. 한번 이제 식을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이게 함수 위에 한 점이라 그랬으니까 함수 위에 한 점에서의 방식은 1번 풀이랑 똑같아요. 단지 이게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미지수라는 거죠.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위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y에서 y값을 빼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f't가 되겠죠. 이것도 미지수로 나오죠. x에서 x값 빼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직선이 이게 바로 미지의 이제 t값이라고 놓고 그냥 푼 거죠.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나? p, q를 지난다. 그러니까 q는 p-t 더하기 ft. 이게 이제 t에 관한 n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면 t 값이 이제 나오겠죠. t1, t2, t3 해서 이렇게 나와요. 이 개수가 뭘까? 이 개수가 바로 접선의 개수예요. 무슨 접선의 개수냐면 함수 밖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t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계산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t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개수를 구해라. 즉 만약에 함수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3개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t값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3개 이게 구해지는 것만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를 일일이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y는 f' tn x-tn 더하기 f tn 이만큼의 개수가 나와요. 이 값도 다 다르고 이 형태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개를 그릴 수 있느냐?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의 개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라는 건데 좀 참고로 얘기를 해주자면 이건 이제 사실 함수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 되긴 하는데 참고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런 생각들도 가능하죠. 여기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의 함수 밖에 한 점에서 그으려고 그래. 그럼 여기에 점을 찍으면
여기가 P, Q라고 점을 찍으면 여기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 여기는 접선을 그릴 수 없어요. 만약에 P, Q가 여기에 있으면 몇 개를 그릴 수 있을까? 이건 접선 함수 바퀴도 아닌데 그냥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한 개 그릴 수 있죠. 만약에 이 바깥에다가 점을 찍으면 몇 개가 가능할까요? 여긴 두 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는 그릴 수가 없고 이 선상에서는 함수 위상에서는 한 개가 그려지고 이 바깥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요. 그렇죠? 3차 함수 모양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3차 함수는 사실은 좀 더 급하게 여기 2차 여기 3차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그려져요. 이쪽이 좀 급하고 여기가 좀 이렇게 널널하게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가 약간 길어지고 다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좀 많이 그려지는 형태를 갖는데 이것도 이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함수 얘기할 때 설명을 합시다. 어찌됐든 간에 이 함수는 마치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x세제곱 같은 경우에 x세제곱은 이렇게 되죠. x제곱 미분하면 이제 잘 계산 많이 했죠?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제곱이죠? 아니, 3x제곱 미안. 3x제곱이죠. 그래서 x가 0일 때 얼마야? 0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접선이 이게 0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양쪽에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해봐. 양쪽에서 이렇게 웃기는 설명이지만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 형태는 이렇게 눌려질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를 이 점을 3차 함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 3차 함수에서는 이게 이제 대칭점이 돼요. 3차 함수는 대칭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칭점을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3차 함수를 대칭점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은 되게 안 좋은 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든 안 쓰든 3차 함수는 항상 대칭점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차 함수는 뭘 바라봐? 2차 함수는 대칭축을 바라보는 거고 1차 함수는 뭐를 바라봐? 1차 함수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1차는 기울기를 본다. 2차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 3차는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 그럼 여기 어디가 대칭점인데 여기가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생겨요. 이게 바로 대칭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서도 대칭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점이 여기 찍혔어. 함수 밖에 점이 여기 찍혔어. 그러면 봐. 요거는 마치 몇 차 함수 같아? 마치 2차 함수 같아. 2차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2차 함수 비슷하게 생겼죠, 모양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생겨서 원래 접선이 두 개가 가능하겠죠. 근데 이쪽에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밖에 못 그려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개가 그려지는 지역이에요. 여기 전체가 다 그래요. 대칭이니까 여기도 어떻게 했어? 여기도 한 개가 그려지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한 개가 그려지는 지역이에요. 선생님 점선을 왜 찍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 2차 함수처럼 생겼다. 그렇죠. 그런데 요쯤에 생긴 점들은 여기에 생긴 점은 2차 함수에 이쪽에 하나 그릴 수 있고 요쪽에 하나 그릴 수 있죠? 이쪽에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2차 함수에 일단 사실 완전히 이쪽으로 치우쳐지다 보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두 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끊겼는데 2차 함수로서 사실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릴 수가 없었는데 거기 안 그려지는 점들이에요. 얘가. 이쪽에 있는 영역이. 그래서 두 개를 가능해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바깥쪽이니까 원래 두 개를 그릴 수 있는데 이쪽에 못 그리니까 하나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세 개가 그려지는 영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가 그려지는 영역이에요. 이 위에서는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이 위에는 자기 자신에다가 그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2차 함수처럼 생긴 거에다가 하나.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대칭점 여기는 한 개. 그래서 함수 위에서는 두 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경계선도 사실은 두 개가 가능해요. 어떻게?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접선이에요. 여기서 그린 접선은 다 이 접선을 따라요. 그래서 두 개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란 직선 위에서는 두 개. 그 중에서 이 대칭점은 한 개. 그 다음에 여기가 다 한 개. 여기가 한 개, 여기가 세 개, 여기가 세 개. 이렇게 영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함수 위에서는 또 두 개가 가능해요. 이렇게 3차 함수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좀 생겨서 이런 특징들을 조금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적어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몇 가지 예시 문제를 풀 텐데, 기본적으로 1, 2, 3번 예시를 풀 거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공통접선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풀이를 정이 보겠지 않다. 나는 선생님의 문제풀이를 보기 전에 먼저 풀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넘기고 공통접선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공통접선도 역시 문제풀이식으로 조금 설명을 할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약간 계산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우리 교재 문제집 쓰고 있는 거에 대표 유형들을 조금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충실히 설명하고 다 풀 수는 없어도 몇 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만약에 문제에 적용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풀어 나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잘 쉽다라고 생각하면 좀 넘겨서 여러분이 할 거 좀 다음 거 문제들을 열심히 좀 풀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봅시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유형의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 2,3에서 접한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3이 되는 거고, 여기도 f2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함수 위의 점에서 접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문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문제를 못 만든 건데, 미분 가능하다 또는 다항함수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다항함수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면 이 관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x값이 중요해요. x값이 2일 때의 기울기가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 y는 fx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1이 나왔다는 건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고요. 직선에서 그게 너의 미분계수와 같으니까 f'2와 같습니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물론 f2가 3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f2는 3이다. 이거는 쓸 수가 있고 또는 쓸모가 없을 때도 있고, 문제에 따라 좀 잘 다르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F2를 넣어주고 빼고 해서 하는 게 약간 정의식을 만족하는 게 맞지만, 미분 가능하다면 이라고 선생님이 전에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미분 가능하다면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 얼마죠? 2 더하기 h에서 2 마이너스 h를 빼면 2h가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의 값이 밑에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주고 2로 나눠주면 원식이랑 차이가 없네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은 2배의 f'2라고 쓸 수 있어요. 미분 가능할 때 이 극한은 이거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정의식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죠.
따라서 F'E는 얼마로 알아냈어? 1인 걸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죠? 다음 유형을 봅시다. fx라는 함수를 주어졌네요. fx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3이고 그래프 위의 점이죠. 그래프 위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래요.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 값이 f'a와 같습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렇게 알아냈어요. 아, f'a는 3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죠. fx가 이러면 도함수는 미분하면 2x-5가 되고 그때 2x-5가 3이 되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기울기를 알려준 문제죠. 기울기를 알려준 두 번째 형태의 문제와 같은데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기울기를 알려줘봐자 접선이 하나 그려져. 그래서 1번 형태의 문제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x는 4가 나오고 이게 a 값이죠. b 값은 함수 값이니까 어떻게 fa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4를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다음 형태. 세 번째 형태 문제를 봅시다. 곡선 y는 드디어 3차 함수가 나오네요.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7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더하기 n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m 빼기 n 값을 구하세요. 590번 문제니까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서 하시면 되죠. 선생님이 지금 대표 유형만 풀고 있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번호 이렇게 4번, 5번 이렇게 붙여도 여러분이 알아서 다음 대표 유형을 좀 보시면 돼요. x값이 1,3. 실제로 한번 1을 대입해보면 3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네요. 1을 대입하면 13에 14에서 11 빼니까 3 맞네요. 그죠? 그래서 함수 위의 값이야. 따라서 x가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1일 때의 함수가 y에서 y 빼고 3 빼고 기울기는 얼마일까? 이거기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fx라고 생각하면 f'1을 구하고 x에서 x 빼고 이렇게 형태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미분을 하는 거죠. y'은 3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요거 선생님이 이제 가끔 가다가 y를 그냥 fx라고 두고 쓰는 경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 없이 쓰면 그냥 y를 fx라고 했구나. 값을 대입하는 걸 표시해 주려면 이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내려오면 이게 12x 마이너스 11이구나. 자, x가 1일 때의 값은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1 집어넣으면 3에서 12 더하면 15 4 나오네요. 4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에 x-1에 더하기 3 4x-1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m과 n을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 형태는 그렇게 어려운 형태가 아니에요. 자, 다음은 이제 뭐 항등식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을 조금 풀어보고 요거 한번 풀어보죠. 네 번째. 요건 607번. 접선의 수직인 직선.
이게 수투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직선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법선이라고 불러요. 법선. 법선 문제는 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조금 기억은 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렸어. 그거의 수직인 직선을 이 점을 지나고 수직인 직선. 그럼 얘를 접선이라고 부르고 그거와 수직인 법선이라고 부르겠네요. 그죠? 수직인 직선. 그럼 접선과 법선은 어때? 수직이니까 기울기 성질이 얘가 m이고 얘가 m'이라고 놓으면 둘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네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 위에 1,2인 점 위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을 그러니까 뭐 그냥 짧으니까 이제 법선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할 때 b 빼기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예요. 선생님은 이제 a, b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주면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f', 요거 fx라고 놓으면 f'1인 거니까 사실 이 법선의 방정식은 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에서 요거 빼고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 f'1이라고 합시다. f1 프라임이 아니죠. f1이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f'1의 원래 f'1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f'1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x-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y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고 상수 하나 지워지죠. 여기다 1 대입하면 기울기 m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f'1이에요. 따라서 이 법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잡으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1 돼서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 돼요. 따라서 y 빼기 여기 2는 3분의 1에 x 빼기 1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정리하면 AB 값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AB 값 구한 다음에 정리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이제 619번 5번 문제로 할까요? 619번 보세요. 기울기가 주어진 자, y는 이제 이게 두 번째 형태예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고 이거에 접하고 이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9인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예요.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한번 미분해보면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를 이제 미분해야죠. 그래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죠? 이 기울기가 9가 나오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제곱은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와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죠. 그럼 자, 이걸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가 있는데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도 없이 같아야 될 보장이 없어.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2, 8, 3, 2, 6 해서 F2는 선생님이 계산이 안 되니까 8, 3, 6 해서
3 이렇게 나오죠.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6, 7,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2,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하자면 y는 기울기는 여기 9라고 주어졌으니까 9x-2 더하기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y는 9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여기 값을 다 구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가? 접점 사이의 거리,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조금 편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이제 굳이 하자면 해볼까? 얼마가 되지? 2,3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여기서 이거 빼면 4 16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면 4 16이니까 어떻게 되죠? 4루트 2 이렇게 되죠? 4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2란, 마이너스 2라는 점과 2라는 점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기울기가 얼마래? 기울기가 이제 기울기가 9죠. 여기는 구하셔야겠네요. 한 직선상의 두 점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이건 미안해요. 이건 그냥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해서 여기랑 여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건 바로 풀 수는 없겠네요. 자, 요거는 이렇게 풀도록 하시고요. 쏘리. 그러니까 값을 구해서 요거까지는 구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이렇게 두 점 구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점이 몇 개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접선이 몇 개를 그려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629번 y는 mx 더하기 2가 곡선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m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그죠? 자, 요거는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1번, 2번, 3번 형태 뭐 이렇게 풀기는 좀 그렇고 그냥 문제의 형태를 봐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둘의 방정식을 갖다 놓고 만나는 점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지. 2개여야 돼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래서 x값이 2개가 나오는 조건으로 푸시면 돼요. 자, 3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그래프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갖다라고 놓으면 결국 m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x 세제곱 이쪽으로 넘길게요. x 세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 그렇죠? 이 3차 방정식에 해가 몇 개일까? 2개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 근의 개수가 바로 직선의 개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난다 그랬지만 접선의 문제는 아니지만 만나는 점이 2개입니다. 그러면 2개의 방정식의 근은 2개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2개의 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가져? 3차 방정식은 근을 실근을 반드시 하나 가져요. 그죠? 그럼 나머지 2개의 근이 허근이거나 실근이거나 그래. 그럼 실근인 경우에는 근이 3개가 되잖아. 그치?
그런데 두 개를 가져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야? 한근은 중근입니다. 이런 얘기죠. 한근이 중근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직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갑자기 훅 뛰어넘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좀 설명을 해주면 x 세제곱 함수, 세제곱 함수는 이렇게 두 번 꺾이게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형태예요. 그렇죠? 이걸 뭐 조금 더 풀어보면 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와 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와 0에서 근을 가자. 0 마이너스 미안해요.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와 0에서 근을 갖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2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두 개가 그려진대. 이거 무슨 얘기지? 그죠? 이거 두 개가 그려지는 직선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지금 제대로 풀었나요? 그렇죠. 요게 지금 두 점을 지나는 거죠. 여기서 그런 직선이 여기 두 점을 지나야 돼. 그럼 봐. 요렇게 하면 몇 점 지나? 한 점 지나지. 이렇게 그리면 몇 점 지나? 하나, 둘, 세 점 지나죠. 그러려면 두 점을 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2는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 2가 접하는 직선이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금 여기 접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 문제를 접근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풀이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손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함수 밖에 한 점에서 그리는 방법 또 있죠. 함수 밖에 한 점에서 그리는 방법. 세 번째 문제로 바로 푸는 방법도 있네요. 즉 여기 있는 점을 뭐라고 볼까요? t, ft라고 놓고 ft라고 놓고 푸는 방법. 그랬을 때 저 점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0,2를 지나는 직선이 되도록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봅시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썩 좋은 방법이 있진 않네. 조금 선생님이 지금 당황스러운 게 요 이제 mx를 따로 놓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함수의 그래프로 확실하게 그릴 수 있을 때 풀어야 돼서 지금 풀이하기에는 좀,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게 쉽지도 않고요.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푸는 게 쉽지도 않고 요게 상수면 풀기가 좀 좋은데 mx를 해서 1차식이라서 하나만 놓고 푸는 거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사실 기울기 문제를 계속 풀어주려고 했는데 대표 유형을 풀어주다 보니까 벌써 이제 함수 밖에 한 점에서 풀어야 하는 풀이법이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 풀이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렇게 합시다. 여기는 이제 함수 밖에 한 점 0,2에서 그는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게 반드시 이렇게 접하게 돼야 되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푸냐면 여기를 이제 t, ft라고 놓고 그래서 t를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나와요. 이 점에서 이미 사실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 점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이 t점은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 푸는 거예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f't니까 f't를 구해보면 자, 이거 미분하는 거죠.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게 이제 접선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잖아.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야 합니다. 접선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선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풀이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x 기울기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t. 속상하네. 조금 더 쉬운 문제로 한번 접근하고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벌써 함수 밖에 함수 문제를 풀게 되니까 조금 속상하네요. 자,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풀이를 해주면 요 기울기는 그냥 그대로 쓰세요. x 앞에는 이렇게 쓰고 요거만 이제 t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면 돼. 정리해 줄 필요 없죠. 여기 얼마라고? 얼마를 지나야 된다고? 0,2를 지나야 되죠? 0,2죠. 그래서 여기가 2 집어넣고 여기는 그냥 t를 곱하시면 되겠네. 마이너스 t. 쓸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대입해서 그 다음에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이거 풀어보면 2는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되나요? 왜 제곱이 나왔지? 여기는 마이너스 2t네요. 땡큐. 자, 그래서 여기랑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죠? 2t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2t 세제곱은 2t는 1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게 하나 나와요. 이게 바로 t가 1인잖아요. 됐죠? 그래서 t가 1인 점을 구했어요. 뭘 구하라는 거였지?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값 n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t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요 직선의 기울기, 요게 이제 접선이 되니까 요 기울기 m은 바로 f'1이죠. 그래서 여기 프라임 1 집어넣고 하면 구할 수 있는, 그래서 n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원체 선생님이 풀어주려고 했던 문제는 예상 밖의 문제가 튀어나와서 641번 문제를 봅시다. 자, 0,3에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에 근 접선의 방정식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자. 이렇게. 그럴 때 a, b의 곱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밖에죠. 0 집어넣으면 3 나오지 않잖아. 0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 밖의 점이에요. 함수 밖의 점에서 할 때는 항상 함수 위의 점 t, ft 라는 점을 만들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f'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고 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 y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얘가 어디를 지나? 0,3을 지나야 되니까 너 0 들어가고 너 3 들어가면 식은 3은 3t 제곱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값이 많이 몇 개가 지워져요. 그래서 지워지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이죠. 요거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처음부터 아예 여기 쓸 때, 요거 풀었을 때, 여기서 1단계로 내려올 때 두 개 다 그냥 지우고 바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계산을 먼저 하면 한 번에 쓸 수 있죠. 여러분은 계산을 잘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t 세제곱에서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1창 지워지고 상수항 남는데 여기 3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따라서 2t 세제곱은
얼마가 되죠? 2t 세제곱은 마이너스 2.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서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공통접선에 대한 문제를 좀 풉시다. 요거 풀기 전에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2배속으로 빨리 듣는 사람 있죠? 너무 빨리 듣지 마세요. 선생님이 나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사실 여러 번 볼 거라면 상관없지만 조금 천천히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잘 기억해 놓고 중요한 개념들을 잡아주려고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노력을 해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이 잘 잡혀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빨라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신경 써서 그래도 뭐 2배속까지는 좀 1.2배속까지는 모르겠지만 합시다. 자, 그래도 뭐 2배속이 자기는 정말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뭐 더 빨리 들어서 상관은 없는데 수업 듣는 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 사실 모르고 지나갔던 아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면서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저기 저런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 써서 수업을 들으세요. 자, 공통접선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접하는 곡선이 있고 접하지 않는 곡선이 있어요. 공통접선이라고 하면 곡선이 이제 2가지 형태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이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fx고 얘가 gx예요. 여기가 딱 접해. 요 한 점에서 접선은 둘 다 공통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공통접선이에요. 이게 공통접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x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합시다. 얘는 x가 알파인 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x가 알파일 때 함수값은 f알파가 되겠구나. g알파는 안 돼? g알파도 되죠? 그래서 f알파와 g알파가 같다라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2점에서 기울기가 어때? 2점에서 기울기가 같아. 그래서 f'알파와 g'알파가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죠? 요거에 대한 풀이법은 사실은 이제 조금 다른 풀이가 있어요. 이걸 둘 다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K에 관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2차식 형태로 뭔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2차식과 1차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풀어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요 사실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접하는 곡선이 있을 때 공통접선입니다.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습니다. 그러면 함수값도 같고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반면에 이 2번째 형태는 조금 까다로운데 2번째 형태는 좀 까다로운데 2번째 형태를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자. 문제를 정리하고 나갑시다. 예시 문제로 651번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x좌표가 1인 점에서 x가 1인 점에서 두 곡선 y는 x 세제곱 더하기 ax 또 하나는 y는 b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가 이 두 접선이 일치합니다 라고 했어요. 접선이 일치합니다.
x가 1인 점에서 두 함수의 접선이 일치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 공통 접선이구나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fx라고 생각하고 얘를 gx라고 생각하면 f1과 g1이 어때야 돼? 아, 같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a와 여기다 1 더하면 1 더하기 5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뭐 b 더하기 4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두 번째, 접선이 일치합니다. 기울기도 같습니다죠? 이게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a니까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는 얘 미분하면 2bx 더하기 1이니까 1과 같습니다. 두 번째, a는 2b-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ab 값을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두 번째, 접하는 곡선이 있고 접하지 않는 곡선이 있어요. 이게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 중에 속해요. 접하지 않는 곡선이라는 건 이런 얘기야.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공통 접선이 있습니다. 아,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이 점의 x값이 이 점의 x값과 같지 않죠. 그래서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두 점이 모른다면 함수는 주어졌는데 공통접선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풀어야 한다 라고 하면 이 점은 뭐 t1이라고 놓고 t2라고 놔도 돼요. 모르는 점이니까. 모르는 점에서의 기울기값 적어도 하나 뭐는 알 수 있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f' 알파와 g' 베타의 값이 같아야 되고요 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모르는 게 알파, 베타 두 개니까 두 개의 정보만 얻으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냐면 여기서 만든 접선의 방정식, 즉 y는 f'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f 알파 이거와 여기서 만든 접선의 방정식 G죠. G 프라임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G 베타 이 두 개의 직선이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게 좀 까다롭죠. 의식은 좀 간단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조금 접근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예 두 개가 따로 나와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보다 좀 그래도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654번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죠. y는 2x제곱 더하기 1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에 접할 때 그러니까 두 곡선의 공통 접선입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접선이 다른 직선에 접하는데 이런 형태로 접할 수 있겠죠. 꼭 공통 접선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두 곡선도 접하고 접한다는 보장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보장이 없을 때는 좀 그냥 이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접하는 점은 얘가 접선이 만들어진 접하는 점은 마이너스 1이지만 얘가 접하는 x값은 사실은 어딘지 모르는 거죠. 어딘지 모르는 거죠. 얘가 접하는 이 직선이 접하는 x값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알면 바로 풀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일단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y에서 y값 빼고 미분 계수를 구합시다. 기울기는 4x니까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값 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했으면 일단 요 직선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는 지금 뭐 곡선이 아까처럼 이렇게 곡선이 먼저 알았으면 1대1 접선의 방정식과 1대1 접선의 방정식이 같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잖아. 직선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요 점을 지금 선생님은 t라고 놨으니까 t일 때 이 함수 값이 이 함수 gx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지만 이 직선에다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y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t를 탁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t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여기에 x가 t일 때 y값이. 왜냐면 이 직선이 이 곡선에도 접하니까 반드시 x가 t일 때, 이 x를 t로 잡았을 때 그때의 값이 이거랑 같아야 되죠. 이게 누구랑 같냐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3이랑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죠? 또 하나 미분 계수가 얼마였어? 미분 계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1대1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4였잖아. 그러니까 x가 t일 때 얘 미분하면 해줄까요? 그냥 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4는 요거 미분하면 6x 제곱 나오니까 6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a 나오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여기 a값 바로 구해지네요. 에이 괜히 이거 풀었네. 요거만 풀면 되겠어요. 그쵸? 미안해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아니지? 쏘리 맞아요. 선생님이 제대로 풀고 있었어요. 갑자기 풀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딴 생각을 해.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4죠. 요거는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a니까 t일 때라 그랬잖아. 그래서 6t 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뭔가 풀어야 되네요. 어우 쉽지 않네. 그쵸?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요 a를 소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a는 여기다 소거해서 집어넣으면 다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죠. 그럼 t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t를 구하시면 여러분 t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때 t 값을 구하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렇게 접근해서 풀면 어느 정도 충분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수고했어요. 다음은 이제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인데 역시 증명 논리고 존재 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긴 하지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만 사실은 뭐 논술 문제나 이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게도 나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